신이 말해준 것. 닐 도널드 월시. 출판사 연금술사.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없다. 지금 이곳만 존재할 뿐이다. 신과 나눈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혹은 뛰어난 미래주의자 진 로든베리가 시공간 연속체라 이름 붙인 것이 순전히 우리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 마음의 구조물이다. 죄안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커지는 우리의 이해를 고려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약간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만들고 조직한 방식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인류가 의식을 확장하고 자각을 확대하며 다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틀 속에서 살 가능성을 미래에 그려본다. 시간과 공간이란 만들어진 현실이고 지각 속의 구조물일 뿐이며 신성을 알고 체험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면서 언제나 이곳, 항상 지금을 체험하게 하는 것임을. 시간과 공간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특히 그토록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삶의 표현이 부재함을 설명할 때 우리는 불신을 멈추고 안락구역으로부터 걸어나와 마음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던 영역 너머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은 임신과 탄생 사이에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활성화된 순간부터 모든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영혼은 완전하고 온전한 자각의 저장고이며 영원한 지식 전체의 저장고이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색다른 정보에 마음이 접근하여 그 정보를 흡수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이해한 것, 가지고 있던 것, 창조한 것, 그 구조물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성이나 논리,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비밀리에 전해지는 탐험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는 추측이 결론을 대신하고 가능성이 확률을 대신하며 허구가 사실을 대신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그 틀 아니다. 사물의 본성. 궁극적 실체 전체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영적 영역, 물리적 영역, 순수 존재 영역이다. 삶의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언제나 하나의 장소에 존재한다. 이것은 궁극적 실제 속에서는 언제나 지금 이곳뿐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또한 궁극적 실제 속에는 사랑만이 존재한다. 물리적 삶은 환상을 기초로 하며 그 환상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킨다. 그리하여 전체인 것을 부분들이 합쳐진 것으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체험하도록 의도되었다. 신의 모든 것을
신으로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의 개별적, 이질적, 합쳐진 부분이다. 그 각각의 전체 자체만큼이나 장엄하고 그것들 모두는 전체가 발산하는 장엄함을 만든다. 당신의 강력한 상상력을 이렇게 사용하고픈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눈을 이루는 눈송이, 바다를 이루는 물방울, 밤하늘을 이루는 별을 바라보며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을 이루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며 똑같이 생각한다. 신을 이루는 우리만 제외하고는. 그 생각을 멈출 때이다. 이제는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아닌 삶 속 모든 것이 신성의 표현임을 선언할 때이다. 그렇다. 당신은 신은 개체이고 개체와는 분리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상은 우리의 개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 실체 속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부재는 눈처럼 순수한 신의 영혼을 영원히 녹지 않게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개별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여 합쳐져 있는 그 전체성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자신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이란 것이 없다는 개념은 나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 우리의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우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진실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환상임을 알면 비유적으로도 형이상학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우선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우리가 언제나 존재함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제한된 시간이라는 개념의 삶 속에서 주는 긴박함을 우리 생각과 체험 속에서 없앨 수 있다. 우리는 좀 더 평화로워지고 좀 더 고요해지며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긴장을 풀게 된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열망하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고요함을 더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로 이곳 말고는 실제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리에 전해지는 이해 덕분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허구의 공간을 모두 똑같은 공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공간이란 다시 말해 신의 왕국이다. 혹은 천국이라 불러도 좋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아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 모든 장소가 똑같은 장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쾌하거나 반갑지 않다고 판단한 물리적 장소에 있을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장소에서 나는 궁극적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축복을 내 바로 앞에 있는 현재의 관념 속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그러면 조금 낯설지만 멋진 방법으로 그 더 깊은 이해 덕분에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한 현재 경험이 종종 바뀌고 변화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면의 경험이 외부 경험을 물들이기 시작한다.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누구와 함께 있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모든 마스터들이 삶을 살아간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그런 마스터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그들이 나날의 경험에 대처해 나가는 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18장에서 넬슨 만델라의 예를 들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인터넷을 잠시 검색해보라.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그가 이러한 마스터의 차원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원했다는 죄 때문에 25년여를 감옥에서 보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 공간은 자신이 만든 곳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공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로 바꾸었다. 그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줄 뿐인 오직 한 공간만이 실제로 존재함을 깨달았으며 그 특징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부르는 이름 이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무엇이든 그것을 천국이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장과 초대장을 내민다.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의해 그렇게 만들도록 한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외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면의 경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 반대가 아님을. 만델라는 투옥 생활에 대해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비자발적으로 놓여있던 외부 환경 전체가 바뀌었다. 교도관들은 그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만델라를 존경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었다. 교도소 바깥의 인생 문제에 대해 만델라에게 조언을 구했고 만델라는 기꺼이 심지어 기뻐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사건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 메시지 11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인 삶의 수단이다. 이 메시지를 나날의 삶에 적용하기. 이곳에서 살펴본 관념만큼이나 현재 이해한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그것을 나날이 직면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을 시도해보라.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라. 하던 일을 모두 멈추라. 이 책마저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라.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결심하라. 모든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함을 알아차리라. 모든 것이 당신을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라. 진정한 당신을 선언하고 알릴 기회, 표현하고 체험할 기회. 그것이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준다는 것을 다음번에 완전히 쾌적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의 상상력을 이용하라. 그곳 역시 천국의 작은 공간이라고 다만 결심하라. 그 공간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 특별한 환경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곳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라.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당신 눈앞에서 변화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은 불쾌해 보이는 곳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죽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실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비유로 이 허구를 사용한다.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았다. 정말로 내게 완전히 쾌적하지는 않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산자 속에 속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자. 돌연 내 주변 모든 것이 받아들일 만하게 보였을 뿐 아니라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어떤 사람은 아니 차라리 난 죽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건 역시 선택이다. 마음속에 그런 선택을 해도 괜찮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든 당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이 점에 대해 옳거나 그른 것은 없다. 이곳에는 규칙도 없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이다. 당신이 만드는 그대로이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진지 살펴보라. 당신의 삶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라. 어째서 어떤 순간은 늘어나는 것 같고 어떤 순간은 줄어드는 것 같은지 주목하라. 왜 당신이 이 체험을 자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더 빨리 가는 순간은 언제이며 끝없이 연장되는 것 같은 시간은 언제인가? 둘 다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물으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특성을 가진 특별한 시간 속으로 당신이 어떤 관점이나 마음의 틀, 존재 상태를 투영하고 있는지 물으라. 이것을 다만 유심히 살펴보라. 그것에 주목하라. 그런 다음 그것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